목요일 새벽 뉴욕 증권거래소 프리마켓 창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는데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같은 시각 엑센추어는 보도자료를 하나 더 띄웠으며 이는 산업용 사이버 보안 기업 드라고스의 경영권을 사들이고 런제로와 네트라이즈를 전액 인수한다는 4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인수 대상인 런제로의 CEO HD 무어는 한때 해커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침투 테스트 도구로 꼽히는 메타스플로잇을 만든 인물이었는데 이번 거래로 공격 기술을 설계하던 손이 그대로 방어 진영의 임원 자리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한 회사가 같은 날 새로운 영토를 사들이면서 동시에 시장으로부터 사상 최대 폭의 응징을 당하는 장면이 펼쳐졌지만 사실 이 추락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엑센추어 주가는 이미 지난해 기록한 52주 최고가 366달러 93센트에서 한참 미끄러져 내려와 실적 발표. 며칠 전인 6월 13일은 170달러 28센트에 거래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겨우 멈춘 상태였는데 이날 그 바닥마저 다시 깨졌습니다. 응징의 이유는 숫자에 있었는데 3분기 매출은 18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6% 늘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187억 5천만 달러에는 살짝 못 미쳤고 더 아픈 건 신규 수주였는데 1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 전망을 177억 5천만 달러에서 184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모아놓은 평균 기대치 184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손을 봐 3%에서 5%였던 전망을 3%에서 4%로 끌어내렸습니다. 중동에서 이어지는 분쟁이 기업들의 IT 프로젝트 결정을 미루게 만든 것도 한몫했지만 더 근본적인 통념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AI가 컨설팅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AI 도구가 사람이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컨설팅, 업종 전체의 기업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지만 엑센추어가 같은 날 공개한 다른 숫자들을 보면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과 넉 달 전인 2월 마감 분기 신규 수주는 22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따낸 고객사는 41곳에 달했으며 그 기세를 회계연도 상반기 전체로 넓혀보면 누적 신규 수주 430억 달러, 1억 달러 이상 고객사 74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곳이 더 늘어난 그림이 나옵니다. 그 숫자 뒤에는 구체적인 얼굴도 있었는데 호주의 통신사 텔스트라는 향후 7년에 걸쳐 7억 달러를 쏟아붓는 AI 합작법인을 엑센추어와 함께 꾸리기로 했으므로 한마디로 수요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요가 매출로 바뀌는 속도가 시장이 기다려줄 수 있는 속도보다 느렸다는 것이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실적 발표 며칠 전 엑센추어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추며 예산 회복의 변곡점이 안 보인다고 적었고 웰스파고를 비롯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비슷한 시기 평균 목표 주가 304달러 50센트를 제시하며 정반대패를 꺼냈습니다. 인포시스 주가는 미국 개장 전 3.8%, 코그니전트는 4.4% 빠졌고 파리 증시의 캡제미니는 6.8% 미끄러졌으며 같은 주 같은 업종 안에서 더 노골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코그니전트가 20년 넘게 지키던 나스닥 100자리에서 빠진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 기계적 교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이름들을 보면 이야기는 다르게 읽히는데 코어위브, 아스테라랩스, 네비우스, 테라다임까지 대부분 AI 인프라와 반도체 쪽 회사들이었고 로켓랩만 우주발사체 기업으로 결이 달랐습니다. 이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투자 상품만 200개가 넘고 합치면 8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지수가 바뀌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며 그 사이 코그니전트의 시가총액은 작년 한때 390억 달러 선이었다가 올 봄에는 294억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회사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옆에서 더 빨리 커지는 회사들에게 조용히 자리를 내준 모양새였습니다. 즉 코그니전트가 뭘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돈이 컨설팅 시간을 파는 회사에서 AI 인프라를 짓는 회사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 가만히 서 있던 코그니전트만 그 흐름에 휩쓸려 자리를 내준 셈이었는데 엑센추어는 같은 바람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버티는 대신 실적이 가장 아픈 그날에 오히려 지갑을 열었으며 2016년 7억 달러 규모였던 사이버 보안 사업을 2025 회계연도까지 100억 달러로 키워온 회사였는데, 이는 연평균 35%씩 성장한 속도로 엑센추어 전체 성장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41억 7,500만 달러를 들여 사들인 영역은 발전소와 송전망, 공장과 데이터 센터를 지키는 산업용 보안, 즉 OT 보안이었는데, 드라고스와 런제로, 넬라이즈 세 회사를 합치면 연간 반복 매출이 2억 800만 달러 수준으로 1년 전보다 53% 늘어난 성장 속도였고, 2026년 기준 270억 달러 규모인 이 시장은 2031년이면 590억 달러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연평균 16%씩 커지는 영역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사가 인력을 80만 1천 명에서 77만 9천 명으로 2만 2천 명 가까이 줄이는 8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도 같은 방향의 신호였으며, 사람이 시간을 팔아 청구하던 옛 모델에서는 손을 떼는 동시에 코그니전트를 밀어낸 바로 그 흐름, AI와 연결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취약점을 지키는 사업에는 거꾸로 베팅을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와 AI 사용이 늘어날수록 공장과 전력망이 해커에게 더 취약해진다는 역설이, 코그니전트에게는 퇴장의 이유가 됐던 흐름이 엑센추어에게는 오히려 입장권이 된 셈인데, CEO 줄리 스위트는 이번 3분기를 강한 분기였다고 평가하면서 AI 기반 사업 재편, 수요는 여전히 단단하다고 덧붙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날 폭락 이후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 아래로 떨어지면서 과거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도 그 반응의 크기를 보여줬으며, 엑센추어 주가는 이날 프리마켓에서 133달러 95센트에 거래됐는데 52주 최고가 대비 정확히 63% 넘게 증발한 가격이었습니다.